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이기용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22 외식문화 선진화 캠페인 푸드테크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푸드테크의 미래는 개인 맞춤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식품의 산업으로 변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지 않은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창발적인 어떤 문화가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푸드테크는 기존의 어떤 전통 산업하고도 물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만 기존 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해 나가는 스타트업 중심의 문화가 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다양한 콘텐츠를 기술과 융합해서 새로운 식문화, 외식 문화가 앞으로 산업화되는 그런 시기에 도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푸드테크라고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식품을 잘 만들고 그리고 판매하는 게 중요했습니다만 점점 더 미래의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푸드테크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외식 기업들이 주방을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사람이 직접 요리하고 서빙하고 생산하는, 제조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런 앞으로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이러한 어떤 조리에 대한 것들을 자동으로 입력하면 조리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로봇이 대신하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큐커라고 하는 바코드를 입력하면 스스로 알아서 오븐에다 조리할 건지 아니면 이런 에어프라이어에 조리할 건지 또는 전자레인지에 조리할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인공지능 이런 조리기구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이 로봇을 서빙하고 생산하고 제조하는 것들을 대체하거나 앞으로 이제 딜리버리하는 그런 어떤 이동수단으로서의 어떤 기술들을 로봇을 기반으로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새로운 분야의 기술을 식품과 접목하는 거에 있어서 롯데와 같은 그런 대형 식품 기업들도 과거처럼 우리가 전통적인 식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야와의 어떤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CES에서 최근에 2022년에 푸드테크라고 하는 것을 CES의 대표 세션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때에도 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식품은 첫 번째, 미래의 2030년 주방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이런 키친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사람을 로봇이 대체하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성 면에서 이러한 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 고기를 대체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음식물이나 이 환경 포장재를 갖다 대체하는 기술이 CES에서 얘기하는 푸드테크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푸드테크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예, 과거에는 우리가 누가 더 경쟁적으로 좋은 제품을 잘 만드는 거냐였다면 지금은 소비자나 개인이 각자 원하는 어떤 문제를, 가치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해결형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앞으로 먹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값싼 것만 먹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 맞는 맞춤형 식품, 건강과 관련된 거, 그리고 이러한 제품이 친환경적인 건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런 어떤 상생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회적인 어떤 가치에 부합하는지 등 다양한 가치에 따라서 똑같은 제품도 다른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푸드테크 산업의 핵심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이유와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건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재미적 요소를 갖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행처럼 이런 경험을 소비하는 것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러한 어떤 콘텐츠들을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조리하고 그리고 공급받고 생산할 것이냐, 즉 우리가 어떻게 조리를 했을 때 가장 편리하면서도 뭔가 이런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하고 친환경적으로 조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식재료를 갖다가 공급받는 방식이 좀 더 편리하고 정확하고 주문, 배송, 물류, 그리고 제조, 그리고 소재, 원료까지를 우리가 포함하는데요. 결국 핵심은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의 유형에 따른, 개인에 따른 맞춤형 식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푸드테크 기업들의 어떤 이 발전은 엄청나게 눈부신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 제조업 또는 외식업 기반의 기업들보다도 기업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보여지시는 어떤 파일에 보시면 최근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들이 식품과 관련된 분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식품 대기업들, 뭐 예를 들면 대상이라든지 동원 같은 우리나라 굴지에 1950년대부터 식품 산업을 시작해서 현 연매출 3조 원이 넘는 그런 기업의 기업 가치가 8천억, 7천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의 마켓컬리, 트리찌, 프레시지, 뭐 그린랩스, 바로고 같은 정육각 같은 회사가 만들어진 지 불과 10년 이내, 뭐 짧게는 5년 이내의 기업들의 가치가 이러한 오랜 기업의, 전통적인 기업의 가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배달의 민족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김봉진 대표가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거나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전단지로 지금까지 주문하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식품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또 공급자들 입장에서도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메뉴를, 음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만든 기업인데요. 2010년에 창업해서 작년도의 기업 가치, 2019년도 코로나 이전에 기업 가치가 5조 원이 넘었습니다. 당시에 CJ 제일제당의 기업 가치가 3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작년도 매출액이 19조, 그러니까 거래액이 19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아마 기업 가치는 데카콘 10조 원이 넘는 기업 가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민은 처음에 시작은 이제 이런 어떤 음식을 배달하는 거에서 마치 쿠팡이나 이제 이런 것처럼 일반 식품, 그러니까 비마켓을 운영을 하고요. 또 배민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합니다. 즉, 과거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롯데나 또는 신세계 또는 이제 현대에 가서 우리가 구매했던 것을 온라인에서 이제 구매하는 형태가 되었고, 유사하게 이제 쿠팡도 마찬가지로 쿠팡 이츠와 쿠팡의 라이브 커머스를 이용하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이용을 합니다. 즉, 배민, 쿠팡, 네이버가 어떤 면에서는 오프라인의 롯데나 신세계나 현대를 대체하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는 것처럼 쿠팡은 2010년에 창업을 해서 이미 이제 나스닥에 상장해서 상장 당시 기업 가치가 60조 정도가 됐으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 유통기업, 식품 제조 기업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한 20, 30배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창업한 김범석 대표의 나이가 33살입니다. 마켓컬리의 김을사 대표가 32살, 뭐 여기 정육각의 이 김재현 대표 26세 창업을 했는데요. 마치 온라인 이커머스를 이제 쿠팡이 열었다면 신선식품의 이커머스는 마켓컬리가 열었고요. 또 신선식품 중에서 초신선, 그러니까 고기를 우리가 직접 도축해서 직접 집으로 배송하는 것, 즉 도축한 지 3일 이내에 신선한 육류를 냉장하지 않고 또는 짧은 시간 안에 배송하는 플랫폼을 정육각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정육각은 최근에 온라인뿐만 아니라 초록마을을 인수하면서 오프라인에 진출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20, 30대의 젊은 디지털 시대에 젊은 스타트업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식품의 어떤 소비를 데이터 기반한 맞춤형 식품으로 바꿔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뒷단에서 이러한 제품을 다양하게 맞춤형 식품을 밀키트화하고 제조하는 데 있어서 프레시지의 정준교 대표 또는 이제 바로고라는 딜리버리 회사, 그리고 이러한 식품에 대한 원료 농산물들을 공급해주는 면에서 이런 그린랩스나 트리찌라고 하는 기업들이 이제 기업 가치가 뭐 유니콘
또는 유니콘 이상의 기업 가치가 됐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결국은 스마트폰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이러한 디지털을 통해서 소비자의 유형별 맞춤형 식품을 조리하거나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앞으로 기업의 또는 미래가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집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나 LG가 만들어 놓은 가전 또는 주방기구를 이용해서 데펴 먹던 조리해 먹던 할 텐데 이러한 것들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주문할까요? 지금 앞서서 보여줬던 배달의 민족, 쿠팡, 마켓컬리, 정육각을 통해서 우리가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고를 통해서 딜리버리를 하고 스마트 제조를 하는 프레시지와 같은 그런 제조 기업들, 맞춤형 제조 기업들을 통해서 제조를 하고요. 거기에 맞는 원료나 소재는 그린랩스나 트리찌를 통해서 정보와 직접 생산자를 연계해주는 그런 시대로 넘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는 이제 결국 이 외식이나 이런 주방은 어떻게 바뀌냐라고 한다면 결국 로봇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는 갑자기 일하던 이제 알바생들이 뭐 펑크를 내거나 갑자기 이제 사람이 몰리는 시기에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한 것들, 인력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음식 맛이 이제 계속 변화하는 이유가 그날 셰프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어떤 스마트 키친은 결국은 이제 로봇이 대체하는데요. 이미 외국에는 이러한 그 인조팔, 그죠? 예, 로봇이 식당에서 서빙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조리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어떤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크리에이터라든지 스파이시와 같은 기업들은 로봇 7개, 10개를 가지고 직접 이 동시에 뭐 200인분, 300인분의 요리를 직접 공급하는 그런 어떤 로봇 키친 회사로 이제 개발이 되었고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몰리 로보틱스라고 하는 건 이제 세계에서 완전히 자동화된 주방이죠.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편의점이나 이제 이런 유통 쪽에서는 무인 편의점을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런 무인 스토어뿐만 아니라 무인 이런 식당들도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키오스크는 이미 다 대체했고요. 햄버거 가게 앞으로 또는 치킨 가게에 사람이 한 명 정도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인력을 제외하고는 이제 일정 부분 이런 자동화와 인공지능과 IoT와 로봇 이제 이런 것들로 변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라버트 치킨 같은 경우에는 1인 치킨점이죠. 직접 이제 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그리고 이제 직접 이러한 것들을 주문받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소비자하고 연결점에 있는 1인을 제외하고는 주문하고 생산하는 것들은 이제 로봇이 하는 그런 매장으로서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뭐 서빙 로봇, 우리나라 뭐 잘 아시는 제가 명동에 가면 이제 뭐 명동교자가 사실 굉장히 붐비는 어떤 그런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로봇이 서빙하는 것은 아주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서빙 로봇, 뭐 베어 로보틱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외에도 전 세계 많은 로봇 기업이 이러한 것들을 서빙 로봇을 개발해서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식당에서 주문하는 데 있어서 일상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과거에는 이제 이러한 로봇에 대해서 우선순위는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은 배민도 이제 로봇, LG전자도 이제 로봇에 아주 가전 쪽에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서빙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아파트 단지나 공공기관 안에 있는 그 음식을 주문하고 딜리버리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이제 로봇이 대체하는 기술들을 여러 기업들과 같이 협업해서 이 배달의 민족이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마트에서 이제 또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매장 가면 시식 코너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식 코너도 예전에는 사람을 파견해서 직접 소비자들한테 시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로봇이 시식하는 이제 그런
형태, 그다음에 로봇이 관리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SPC 그룹도 이제 섹터 9이라는 그런 어떤 별도의 회사를 통해서 디지털화와 이런 이제 키오스트뿐만 아니라 절체를 데이터와 IT 기반으로 바꿔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미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로봇 식당, 앞으로 이제 외식업에서 이제 앞으로 영양사가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주방에서 조리하던 일들도 영양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 또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 키친이나 이제 로봇 기술들이 점점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이제 기존의 김치 냉장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오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최근에는 식물 재배기를 이제 내놨고요. 집에서 이제 술을 직접 브루잉하는 발효 기계들을 이제 만들어 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고기도 직접 키친에서 배양육을 키워 먹거나 자기가 원하는 레시피를 갖다가 추천해주고 자기 어떤 건강 상태라든지 자기 어떤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먹고자 하는 이 음식을 직접 조리할 수 있게끔 이 인공지능이 추천해주고 또 그러한 것들을 직접 이 로봇이 생산할 수 있고 조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AI와 IoT와 또 로봇 기술, 더 나아가서 바이오 기술들이 융합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이 스마트 키친, 특히 이제 가전 쪽에 로봇을 적용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래에 반복적인 어떤 일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과 결합된 그리고 개인의 어떤 건강 정보와 결합된 맞춤형 식단, 맞춤형 그 조리하는 어떤 플랫폼들이 많이 개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세계적으로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콘텐츠하고 연계된 어떤 플랫폼들이 푸드테크에서 굉장히 유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그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이런 외식 산업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선진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이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외식 기업들도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갖다가 적용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좀 더 많은 협동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응용으로서의 가치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푸드테크의 미래는 개인 맞춤입니다. 개인 맞춤은 기술을 기반으로 본인이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 거고요. 결국 음식의 어떤 주인은 주인이고 주인장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식품,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과의 어떤 융합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 외식문화 선진화 캠페인 푸드테크 강연을 진행한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이기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